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랜만에 알고리즘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본 수학 2의 1편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4개의 문제를 풀었죠. 오늘은 이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아마 이 2개의 문제 빼고는 지금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 두 문제는 기하, 기본 수학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948번 문제 베르트랑 공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좀 켜고요. 자, 보시면 베르트랑 공준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 크고 2n, 그러니까 n의 2배 한 거죠. 2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조제프 베르트랑이 1845년에 추측했고, 파푸누티 체비쇼프가 1850년에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이런 숫자, 이 사이에는 소수가 4개 있다고 하죠. 11, 13, 17, 19. 그러니까 하나 이상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14에서 18 사이에도 3개가 있고, 이랬을 때 자연수 n이 주어졌을 때 n보다 크고 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는 이미 문제 보면은 딱 느낌이 와야 합니다. 지난 영상까지 보셨으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그냥 돌려서 값을 추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은 n보다 크고 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입니다.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48번 문제 코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 제가 주석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보시는데 편하시라고 이걸 좀 추가해놨고요. 각각의 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스태틱 불리언 배열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돌리기 위해서 배열을 하나 미리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자, 메인 메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버퍼드 리더로 변경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while문 true로 이제 무한반복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고, 이랬을 때 이 m 값을 받게 됩니다. 이 m 값은 여기서 말하는 n입니다. n이라는 값이고, 자, 여기 있을 때 m이 0이면 이제 이 반복문을 탈출을 하고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종료됐다라고 판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n 값이 있습니다. 이 n은 m 값에 곱하기 2를 한 값을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 이제 배열 크기를 초기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1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n 플러스 1로 잡는 이유는 각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 크기로 만들면은 저희가 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n-1까지가 인덱스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n 플러스 1로 하고 차라리 0을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칼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칼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돌아가는 메소드입니다. 자, 뭐 이쪽에는 예전부터 계속 보셨던 코드라 지난 영상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 배열이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true로 처리가 된 그 배열들은 소수가 아닌 숫자들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false다, false면은 소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count 0 해서 count를 계산을 해서 결과값으로 도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n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로 시작하는 거 유의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n보다 작은 수에서 이렇게 배열을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등호가 없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저희는 n 플러스 1로 크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까지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작거나 같은이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인덱스까지 포함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f 여기서 이 해당 인덱스의 값이 false일 경우에는 카운트를 올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 라인을 하나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이 주석 해제하고 돌리시면은 어떤 값들이 지금 소수로 판명이 돼서
추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결과값이 143, 자, 143, 21, 135, 1033, 8392 해서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 1번에서 4번까지 이 문제들이 모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한 문제인데 이것들을 푸셨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20번 문제 골드바흐의 추측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봤고, 그래서 5는 이제 소수인 거고 6은 2 곱하기 3이 있어서 소수가 아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이런 명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내는 그런 문제인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 읽어야겠네요. 자, 두 짝수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골드바흐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는 2 더하기 2, 6은 3 더하기 3, 8은 3 더하기 5, 자, 여기 12, 14 볼까요? 14. 자, 14쪽 보면은 3 더하기 11이 있고 7 더하기 7이 있죠. 이렇게 파티션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랬을 때 2보다 큰 짝수 n이 주어졌을 때 n의 골드바흐 파티션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만약에 가능한 n의 골드바흐 파티션이 여러 가지인 경우 14 같은 이런 경우겠죠. 이랬을 때는 두 소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출력한다. 이렇게 만약에 3 더하기 11, 7 더하기 7이 있으면 7 더하기 7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테스트 케이스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주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메인 메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주어지는 값. 여기서 주어지는 값은 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 1로 했네요. 자, 이렇게 1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변경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연산이 더 많이 돌아가니까 한 10배 더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산 속도가 좀 늦춰졌을 것 같긴 한데 정상적으로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자, 칼 해서 칼은 또 이제 에라토스텐스의 체를 돌리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 받고 폼은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짝수 값을 입력받은 후에 이거를 이제 하프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누기 2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랬을 때 이 하프 값을 left와 right 이 두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드바흐 파티션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값의 차이가 작은 것을 출력하기 때문에 중간 값부터 조회해주는 이런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while은 이제 true로 이제 끝까지 돌리고요. ARR 해서 left와 right가 있죠. 이제 left, right는 처음에 값은 하프로 동일한 값인데 이제 이 값들이 모두 다 소수인지를 판명해주는 if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소수면은 출력해주고 이 반복문을 탈출하면서 이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니다 그러면은 left는 왼쪽으로 한 칸씩, right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속 이 소수 판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 코드 보니까 살짝 헷갈릴 뻔했던 건데 아니 레프트만 한번 옮기고 라이트만 한번 옮기고 막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빼기 1이 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1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20번 문제도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베르트랑 공준하고 골드바흐의 추측 이쪽에 이제 지금 정답 비율이 비슷한 거 보면은 맞출 사람은 무조건 다 맞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1085번 직사각형의 탈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수는 지금 x, y 좌표에 있다고 합니다. 직사각형은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고 왼쪽 아래 꼭지점은 0, 0, 그리고 오른쪽 위 꼭지점은 w, h에 있다. 가로, 높이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경계선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그림 좀 그리고 갈까요? 사실 그림 그리기도 창피한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자, 쭉 늘리고 자, 여기서 오랜만에 패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을 많이 만들 줄 알고 패드를 샀더니 너무 문제풀이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영상을 또 많이 안 만들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아까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러죠? 오랜만에 써서 고장이 났나? 자, 아무튼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x, y 값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w, h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점이 배치되어 있을 때 경계선, 가장 가까운 경계선을 구하는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경계선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저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분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장 가까운 경계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쪽 면이죠. 자, 이쪽 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냐. 그 말은 이 x, y라는 이 값과 wh 그리고 여기는 0, 0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의 값, 여기는 h 빼기 y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값은 x 빼기 0이고 여기는 y 빼기 0이고 그리고 여기는 h 빼기 x라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여기는 이 값, 이 값들의 이것들을 모아서 최소값을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5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수도 있고요. 스캐너로 x, y, w, h 값을 받았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준 거고요. 그랬을 때 x 값들 2개의 값이 있었죠. 아까 가로로 2개. 이 값의 민 값을 하나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y 민 값을 또 구해줍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런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x하고 y는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직사각형 그렸을 때 이 직사각형 안에 포함이 된다. 얘 범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값이라는 앱스, 이 매스에서 제공해주는 앱솔루트 메소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민하고 y민을 구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2개 중 어떤 게 더 작은 값인가 이거를 구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점 문제입니다. 3009번 문제이고요.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4번째 점을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세 점의 좌표가 한 줄에 하나씩 주어진다. 좌표는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개 점의 좌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4번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 또 간단한 문제죠, 사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x, y라고 잡으면은 자, 여기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y라는 값을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x는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서 뭐 z라고 하겠습니다. z. 그리고 여기는 a라고 할까요, 그냥? 아,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자, a, b라고 있으면은 자, 여기는 c, b 값을 가질 거고요. 자, 여기는 a와 d 값을 가질 거고 여기는 그러면은 c와 d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a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고
이 B값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 볼 수 있고요. C도 이렇게 사용되고 이 D값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X, Y 값이 3개씩 이렇게 좌표로 3개가 주어지는데 이 값들을 보면은 짝지어진다. 다 모든 게 짝지어지는 값들이니까 짝이 안 지어지는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입력을 보시면은 55가 있고 55 있고 여기 7이 하나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7이 하나 빠져 있어서 출력값이 77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X쪽 비교해보면 여기 쌍이 주어져 있죠. 여기도 쌍이 하나 있고 그러면 쌍이 지어지지 않은 30과 10이 이렇게 출력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009번 문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금 배열을 하나 받았죠. 3개로 해갖고 각각 값을 받았습니다. 3개의 점이 각각 인덱스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으로 출력할 x, y 값을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부문이 동일한 형태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2개를 합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 놨고요. 겹치지 않는 x 값을 찾아서 이 변수 x에다가 값을 주입하는 로직이고 여기는 그것과 동일한 기능이지만 y 값에 대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1, 0, 2 그러고 여기는 else니까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값들을 xxx 이 x 값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쌍이 지어지지 않은 값에 대해서 x하고 y 값에 주어지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띄어쓰기 한 번만 해줘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실행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30, 1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는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